전학생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미친 듯이 빠르게 춤추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한 글자 입력할 시간에 그녀는 벌써 한 문장을 완성했다. 어떻게 저렇게 빨라? 나나미의 호기심이 폭발했다. 그 비밀을 파헤친 순간 그녀도 몰랐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단 하나의 키보드가 학교 전체를, 아니, 세대 전체를 뒤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미 레이입니다. 17살이고 도쿄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제게 일어났어요. 지난주 화요일 우리 반에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이름은 사토 유이라고 했는데 첫인상은 그저 조용하고 차분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유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설명하고 계셨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트 필기하느라 바쁘거나 졸고 있었죠. 그런데 유이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살짝 숨기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이의 손가락 움직임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는 로마자를 입력하고 히라가나로 변환하고 다시 적절한 한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유이는 달랐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리듬감 있게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어요. 양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데 변환 버튼을 누르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자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유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는 같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유이는 생각보다 친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메시지를 보낸 지 불과 몇 초 만에 긴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정성스럽게 쓴 답장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냐고요. 유이는 미소를 지으며 비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니 유이가 특별한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유이의 그 특별한 키보드가 뭘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궁금했고 내일 꼭 그 비밀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유이의 그 신비한 키보드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니 유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유이 옆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궁금했던 그 키보드에 대해 물어봐도 되냐고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유이는 흔쾌히 보여주겠다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유이가 메시지 앱을 열자 화면에 나타난 키보드가 제가 평소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일본어 키보드는 로마자가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이의 키보드에는 처음 보는 문자들이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유이가 한글 키보드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문자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접 시연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유이는 히읗, 아, 니은을 차례로 누르며 한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의 완성된 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역, 리을을 눌러서 글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문자를 조합해서 한글이라는 단어를 완성했습니다. 전 과정이 불과 2, 3초 만에 끝났어요. 저는 정말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어로 같은 속도로 입력하려면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글은 생각하는 속도 그대로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유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의 기본 요소만 알면 거의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키보드 배열도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서 자음은 주로 왼손으로, 모음은 주로 오른손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유이가 긴 문장을 입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양손이 리듬감 있게 움직이면서 글자들이 빠르게 만들어졌어요. 마치 피아노 연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하니 유이가 기꺼이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우선 제 스마트폰에도 한글 키보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위치를 외워야 했고 어떻게 조합하는지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이가 천천히 가르쳐 주면서 몇 번 연습해 보니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제대로 입력해 본 단어는 안녕이었습니다. 이응과 아를 조합해서 아, 니은을 추가해서 안, 그리고 니은과 여, 이응을 조합해서 녕. 정말 신기하게도 복잡한 변환 과정 없이 바로바로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순간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입력 방식이 있다니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절친한 친구 둘을 찾아갔습니다. 아키라와 미호인데 셋이서 중학교 때부터 함께 지낸 사이예요. 이 놀라운 발견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키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빠른 채팅이 중요하다고 늘 말하곤 했어요. 미호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글쓰기를 좋아해서 SNS에 긴 글을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 둘을 카페테리아 구석자리로 불러서 한글 키보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아키라가 말했습니다. 정말 변환 과정이 없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미호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시연을 해보이기로 했어요. 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글 키보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이에게 배운 대로 천천히 글자를 조합해 보였어요. 기역과 아와 미음을 눌러서 감을 만들고 시옷과 아를 눌러서 사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읗과 아와 비읍과 니은과 이와 디귿과 아를 조합해서 합니다를 완성했어요. 두 친구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아키라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우와, 진짜 빠르네. 이거 게임할 때 쓰면 완전 유리하겠는걸. 미호도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복잡한 변환 없이 바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때부터 세 명이서 한글 키보드 체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친구들 스마트폰에도 한글 키보드를 설치해 주었어요. 아키라가 가장 먼저 적응했습니다. 평소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키보드 조작에 익숙했거든요. 게임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한글로 입력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안녕, 고마워, 잘했어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문장까지 도전했습니다. 미호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했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를 먼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키보드 배열이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히 물어봤어요. 방과 후에 셋이서 학교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각자 음료수를 시키고 앉아서 본격적인 한글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어색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위치를 외우는 것부터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로 도우면서 연습하다 보니 점점 속도가 빨라졌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나미, 아키라, 미호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한글 버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키라가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신세계야. 게임에서 이걸 쓰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뭔지 모를 거고 우리끼리만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겠네. 미호도 동감한다며 말했어요. 글을 쓸 때 생각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세 명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는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연습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틀리는 것도 많았지만 서로 교정해주면서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저희는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한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력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희 넷의 변화가 반 전체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에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그렇고,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다른 학생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한 문장 입력할 시간에 저희는 서너 문장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평소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져 지내는 타쿠야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들 요즘 뭔가 다른데? 메시지 보내는 속도가 장난 아니던데. 저는 유이와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비밀을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쉬는 시간마다 저희 자리 주변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키보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했거든요.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타쿠야였습니다. 게임에서 빠른 채팅이 정말 중요하다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희가 시연을 보여주자 즉시 자기 스마트폰에도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쿠라도 관심을 보였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긴 글을 올릴 때 입력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며 기대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평소 조용하던 히로시까지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히로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한글 키보드 이야기를 듣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이 되자 반 학생의 절반 정도가 한글 키보드를 설치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교실 곳곳에서 한글 입력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각자 다른 이유로 한글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었어요. 타쿠야는 게임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위해서, 사쿠라는 SNS 활동을 위해서, 히로시는 새로운 표현 방법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이는 평소 K-팝을 좋아했는데 한글을 배우면 좋아하는 가수들의 가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며 열심히 연습했어요. 유우키는 한국 드라마 팬이었는데 자막 없이도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연습했지만 점점 그룹을 이루면서 함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또는 단순히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연습했습니다. 가장 빨리 적응한 건 역시 평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던 친구들이었어요. 손가락의 민첩성이나 키보드 조작에 이미 익숙했기 때문에 한글 입력도 금세 익혔습니다. 반면 평소 타이핑을 많이 하지 않던 친구들은 좀 더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모두 한글의 편리함은 인정했어요. 특히 변환 과정이 없다는 점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금요일 방과 후 저희 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고 친구들끼리 한글 단어를 가르쳐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정말 신기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이 이제는 반 전체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유이도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야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뭔가 다른 표정을 지으셨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뭔가 달라 보이는데 특히 수업 중 메모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그리고 발표할 때도 더 적극적이 되었고요.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저희의 변화를 눈치채신 거예요. 점심시간에 선생님께서 저희 몇 명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시며 최근 학습 태도의 변화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글 키보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선생님이
점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변한 과정이 없다고? 그럼 한번 보여줄래?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글 키보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글의 조합 원리를 설명하면서 시연을 보여드렸어요. 히읗과 아와 니은을 조합해서 한을 만들고 기역과 의와 리을을 조합해서 글을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이런 효율적인 입력 방법이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한글 키보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화요일부터 선생님께서도 한글 키보드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쉬는 시간마다 저희에게 질문하시고 직접 연습도 해보셨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배우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선생님도 며칠 만에 기본적인 한글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감탄하셨어요.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니 정말 혁신적인 문자 체계구나. 목요일 학부모 상담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학부모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반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참여도가 향상되었다면서 그 비결이 바로 한글 키보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엄마가 집에 오시더니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나나미야 학교에서 한글이라는 걸 배우고 있다면서. 선생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엄마에게 한글 키보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자 정말 놀라셨습니다. 우와, 정말 빠르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그날부터 엄마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딸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며 열심히 연습하셨습니다. 저녁 시간마다 저희는 함께 한글 연습을 했고 엄마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셨어요. 주말에 아키라 엄마도 미호 엄마도 각각 자녀들에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신기한 건 어른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이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애정이 더 큰 동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등교길에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둘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는 학습 열풍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야마다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셨어요. 화면에는 한글 키보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한글 키보드 사용자가 되었어요. 교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니 정말 신기하고 기뻤어요. 그날부터 정말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둘러싸고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어요.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저는 선생님께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의 위치를 알려드렸고, 아키라는 빠른 입력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미호는 한글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한글로 입력하셨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학생들아, 정말 신기해요. 생각하는 속도로 글자가 만들어지네요. 목요일 점심시간,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한글이었지만 엄마가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나미야, 오늘 한글로 문자 보내봤는데 어땠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리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날 저녁부터는 엄마와 저의 특별한 한글 공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셨어요. 특히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시고 나서는 더욱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금요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호 엄마가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과 한글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주고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키란의 가족과 미혼의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한글 공부 모임을 가졌거든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키라 아빠는 평소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한글 키보드의 효율성에 대해 정말 감탄하셨어요. 이런 혁신적인 입력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창의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미호 엄마는 한글의 아름다운 모양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작품 같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네요. 월요일 학교에 가니 복도에서 다른 반 선생님들도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컴퓨터 선생님인 나카무라 선생님은 한글 키보드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고, 미술 선생님인 사토 선생님은 한글의 디자인적 아름다움에 감탄하셨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정식으로 컴퓨터 시간에 한글 키보드 사용법이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나카무라 선생님께서 한글 키보드의 설치 방법부터 기본 사용법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한글에 대해 물어보신 거예요. 나나미야, 요즘 내가 배우고 있다는 그 한글이라는 게 뭐니? 저는 할머니께 천천히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여전히 왕성하셨거든요. 할머니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 조심스럽게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은 조금 느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입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3대가 함께 한글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께서 방송을 통해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소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한글 키보드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2학년 다른 반 친구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복도에서 만난 요시다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반에서 사용한다는 그 특별한 키보드가 뭐야? 요즘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로 난리더라. 저는 기꺼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 키보드의 원리부터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니 요시다와 친구들도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다른 반 학생들도 하나둘 한글 키보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복도 곳곳에서 한글 입력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3학년 학생회장 다나카 선배였어요. 학생회에서 한글 키보드 체험 부스를 운영하겠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학생 식당 한 구석에서 한글 키보드 체험 행사가 열렸어요. 저희 반 학생들이 강사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문화부 동아리 학생들이 열정적이었습니다. 만화연구부의 사사키 선배는 한국 웹툰을 원문으로 읽고 싶다며 열심히 연습했고, 음악부의 스즈키 선배는 K-팝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목요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어 선생님인 다나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학습에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어요. 최근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글도 언어 학습의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시면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분리, 발음 기관을 본뜬 글자, 모양 등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을 영어 수업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금요일 방과 후에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저희 교실에 오셔서 한글 키보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혁신적 사고를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한글 키보드를 설치하시고 간단한 연습을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교장 선생님도 몇 분 만에 기본적인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니. 주말에는 학부모 대상 한글 키보드 강습회가 열렸어요. 학교 컴퓨터실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글 키보드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평소 새로운 기술에 어려움을 느끼시던 분들도 한글의 간단한 원리에는 쉽게 적응하셨습니다. 아키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한글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 서로 다른 학년 학생들이 한글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우리 학교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만의 작은 발견이었는데 이제는 학교 전체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온라인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우리 학생들과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서로 언어 교환을 하면서 문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설렜어요. 그동안 키보드로만 입력해보던 한글을 실제 한국 친구와 대화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목요일 오후 컴퓨터실에서 첫 번째 온라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서울의 학생들이 보였어요. 저는 민지라는 친구와 매칭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한글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서 점점 친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남이에요. 안녕. 나는 민지야. 일본어 배우고 있어. 민지는 저보다 일본어를 더 잘했지만 저도 한글로 열심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민지가 저희의 한글 학습 과정에 대해 정말 신기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친구들이 한글을 이렇게 열심히 배운다니 정말 고마워. 저도 민지에게 말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류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웠어요. 민지를 통해 한국의 학교 생활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하루 일과 급식 문화, 동아리 활동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학습 열정에 대해 들으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저는 민지에게 일본의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벚꽃 축제, 여름 축제, 학교 문화재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지도 정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키라는 게임을 좋아하는 한국 친구 준호와 매칭되었어요. 둘이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미호는 K-팝을 좋아하는 소영이와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주면서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유이는 자신이 처음 한글을 저희에게 소개한 것을 정말 뿌듯해했어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였어요. 한국 음식 만들기, K-팝 댄스, 한글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한글 키보드 체험 부스를 운영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한글 키보드를 배우고 체험해 보셨습니다. 처음 보는 어린 학생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유이의 빠른 타자, 속도에 호기심을 느끼던 제가 이제는 한국 친구와 자연스럽게 한글로 대화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민지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키보드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 민지가 웃으며 답했어요. 언어는 정말 마법 같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발견이 저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와 친구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 학교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연결된 우정은 계속 이어져 가고 언어가 만들어주는 소통과 이해의 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언어는 마법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달이니까요. 이 감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후속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